네, 12.3 반헌법적 비상계엄 이후에 1월 9일 오늘까지 구속된 이는 김용현, 이진우 등 총 9명이고요. 이들의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입니다. 이들의 공통 분모는 누구입니까? 지금 공수처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체포영장 집행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까지 여기에서 비상대권, 비상계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후 여인영, 이진우 등 군 장성들과 교류하면서 모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만 해도 현재까지 6차례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한밤의 해프닝이나 경고성이 아닌 상당 기간 치밀하고 또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란의 준비를 알고도 암묵적으로 동조해온 신원식 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이러한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 정당한 체포 집행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우두머리를 비롯해서 공수처와 공조본이 제대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인신 확보하고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정원 현재 사무처장 나와 주십시오. 현재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를 이미 밝힌 바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를 밝히신 바 있죠. 예. 국회의장은 임명 보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속히 권한쟁의 심판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대응과 조치 사항을 지시하였는데 최상목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 사항에 관한 문건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히 충분하게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해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을 포함해서 완전하게 차단할 것, 그리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건대로면 국회는 완전히 활동이, 그 기능이 정지가 되고요. 국가 비상 입법기구라고 하는 통법기구가 입법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에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비상 입법기구라는 윤석열의 지시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큰 틀에서는 지금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지금 관련된 사건이 여러 건이 지금 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이야말로 입법부를 해체하고 사법부를 형해화시키고자 한 반체제, 반국가 세력임이 포고령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지만 12.3 비상계엄과 계엄 선포 직후에 발령된 포고령을 보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사무처장께서는 포고령 1호 보셨죠?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해서 헌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포고령을 포함하여 비상계엄이 이제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7건 정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서 그 결정문을 통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은 지금 이대로 실행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3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이것은 이제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포고령 3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포고령 3호 내용을 제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지금 현 상황에서라면은 그것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계엄이면 가능합니까? 정당 활동을 모두 금했는데 계엄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한 것이 위헌 아닙니까? 질의 좀 빨리 하세요. 헌법재판관 되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파업과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행 헌법에는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전공의를 포함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하게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하는 포고령 5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행 헌법에는 부합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포고령 보셨죠? 예, 저도 언론 통해서 보았습니다. 해당 포고령의 위반자에 대해서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하고 계엄법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하는 처벌에 관한 규정은 우리 헌법과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부합합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계엄이 전시나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극히 예외적으로 초헌법적인 권력 행사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그에 따르면은 정부나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국회에 대해서는 통제 권한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장주의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적법할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기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어느 국면에서 이루어졌는가, 즉 이제 정부나 또 사법부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인지 국회에 대한 것인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볼 수는 있겠습니다. 포고령 자체를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법부에서는 특히 이제 포고령 1호 국회의 권한을 통제하는 그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구체적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위헌이 될지 또 어느 정도 위헌 사유가 있을지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기소가 되었고 또 대기 중에 있으므로 더 이상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법과 사법체계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인 상권분립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초헌법적인 수단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또 절차에 있어서 헌법이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합니다. 입법부를 파괴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한 헌법 위반으로 점철된 내란숙의 윤석열의 무소불위 계엄 포고령은 발령되었지만 국민과 국회가 일사불란하게 계엄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법사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적시에 헌정수에 나서서 이제 헌정 질서가 조기에 회복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위헌으로 가득한 포고령으로 전대미문의 헌법 무력화를 시도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탄핵에 관한 소추가 있었고 그 탄핵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을 짓밟고 유린한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짓밟고 유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 존재의 의미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며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말하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